도형이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극한을 계산해야 될 식을 직접 만들어서 하라 이런 형태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는 녀석이 있어. 기울기. 이 기울기는 또 실제로 미분 계수, 그지? 도함수 여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 내용이고 문제로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야. 그런데 이 기울기를 그냥 기울기 난 뭔지 아는데 요 수준이 아니라 완전 기본적인 수준이 있잖아. 기울기를 제일 처음 배운 게 중학교 2학년이거든. 네. 그때 배웠던 기본 개념으로 충실히 접근하고,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개념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이것이 닮은 비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느껴야 돼. 닮은 비 맞지? 기울기 계산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크기는 뭐 변할 수 있잖아. 1분의 10, 10분의 100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기울기는 똑같잖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를 하나 보면 여기 있는 문제를 애들이 풀어보는데 이런 예가 있다. x제곱 y제곱은 n제곱. 자, 여기에 기울기가 n인 접선이 x축, y축과 pn, qn에서 만나. 여기서 이제 pn, qn의 길이를 ln이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 제곱분의 ln. 자, 이런 극한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야.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짐작컨대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요거 ln은 뭐겠냐? n에 대한 2차식으로 구해질 것 같다. 예상할 수 있잖아, 그지? 아니면은 극한이 얘가 1차라면 0이 될 테고 2차 아니면 이제 수렴 안 하니까. 그럼 이런 건데, 자, 원이 있다. 중심이 원점인 원이다. 여기가 기울기가 n인 접선이 이렇게 갔어. 요 점 이름이 pn, 요 점의 이름이 qn. 얘가 기울기가 n.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반지름도 n. 자, 이거를 pn, qn의 길이를 구하는데 애들이 이제 평범하게 접근을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리고 x절편을 구하고 y절편을 구한 다음에 pn, qn의 길이를 계산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은우야. 자,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까 일단? 비교를 해보게. 비교해봐야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니까.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n이 주어졌으니까 y는 nx에 플러스 k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도 방법이 두 가지야. 수학상 수준에서 이놈이랑 요 원이랑 연립했는데 교점이 한 개, 접선이니까 연립해서 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제일 긴 풀이야 이게. 응?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풀이는 제일 길어.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배운 게 있다.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더니 반지름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수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nx-y 더하기 k가 0이니까 그 거리 n이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에 00 대입되니까 k다. 일단 k가 양수로 보인다. 그지? 그럼 절대값 그냥 원래 절대값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했어요. y절편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n 곱하기 루트 n 제곱 더하기
1이고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나누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고 그래서 ln을 구했더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가지고 n제곱 더하기 1에 더하기 n제곱에 n제곱 더하기 했더니 n 4제곱에 n제곱 n제곱 2n제곱에 더하기 1이니까 n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런데 이게 한참 걸린단 말이야. 우리는 시간이 진짜 시간이 돈인데 자 기울기의 뜻을 생각해 보자. 요게 기울기가 n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x절편 분의 y절편이 비율이 1대 n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각을 보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 90 빼기 세타 여기도 세타 이렇게 닮은 삼각형이 마구마구 있어. 3개나 있어. 닮은 삼각형 보이지? 그럼 여기 세타에서 출발해가지고 직각을 끼고 이거분의 이게 n이다. 즉 탄젠트 세타가 n이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세타니까 이거분의 이것도 n이야. 그럼 요 길이가 나오잖아. 얼마야? n제곱. 이게 n제곱이야 그지? 여기 n이니까 n분의 n제곱이 n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세타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또 n이잖아. 그럼 요거 얼마야? 1. 그럼 바로 나오잖아. ln이 n제곱 플러스 1이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지? 한 10초면 계산할 수 있어. 기울기는 바로 닮은 비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다 이거. 강력하다. 별거 아닌 듯해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이브한 시간이 10분 되고 20분 되고 이렇게 되면 예전에 그 수능이 몇 년도였는지는 좀 까먹었는데 몇 년 지나서 이런 해가 있었어. 선생님들이 이제 원래 수학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수학 시험 문제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나오면 막 득달같이 풀어낸다고. 그러니까 풀어본 결과 선생님들 대체로 야 이번에 어려웠다. 성적이 한 대체로 5점 이상 떨어질 것 같다. 평균이. 이렇게 예상을 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니야. 예상 밖이야. 성적이 올랐어 조금. 그래서 와 이게 뭐지 했더니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이거야. 킬러 문제 한 2-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너무 쉬웠던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문제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킬러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막 1시간 이상 남았어. 한 문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많이 생기고 보니까 애들이 문제를 그냥 안 되면 직접 노가다로 다 하나씩 세워보거나 하나씩 다 체크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푼 거야. 여유있게.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있어서 요거 많이 틀리겠다 했던 문제들을 맞춘 게 많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랐다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야 역시 시간 싸움이다. 시간을 누가 많이 세이브하느냐가 적어도 뭐 킬러 문제들을 1개 이상 더 맞출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시간이 바쁘면 사실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막 쫄아가지고 못 풀 때 많잖아. 근데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뭐 하나씩 해보지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계속 틈날 때마다 체크를 하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나와 있는 문제는 자 요런 이차함수에 여기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놈하고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 그럼 애들이 이제 이거 연립을 해. 2차랑 1차니까 연립해서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한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해. 알파 콤마 얼마, 베타 콤마 얼마 이렇게 구한 다음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를 구하려는 접근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보다 또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나올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식을 변형하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같은 거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만 하고 나면 사실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아니어도 금방 구해진다. 어떻게? 기울기가 2니까 여기가 1대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 길이는 1대 2대 루트 5가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루트 5의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그리고 이 기울기가 닮은 비를 나타낸다는 걸 알면 1대 2대 루트 요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니까 됐지? 이렇게 접근을 해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8쪽으로 넘어가 보자. 28쪽에 가보니까 나왔지?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을 물어보는 합답형 문제에 등장하는 명제들. 여기 28쪽은 차민 명제들. 자, 그럼 차민 명제들은 특징이 뭐다? 수렴한다가 두 개 등장해. 수렴하는 애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 가정에, 명제의 가정에. P면 Q이다 명제의 가정에. 뭐 어떤 애가 수렴하고 어떤 애도 수렴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증명 가능해. 그죠? 기본 성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참인 걸 확인하면 되는데 넘겨봐. 거짓인 명제들은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수렴 조건이 확인 안 되는 애들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주장은 일단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런데 거짓인 명제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지? 근데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어떤 거야? 거짓인 명제를 거짓임을 밝히는 거. 어떻게 밝혀? 예를 드는 거잖아. 그게 반례잖아, 반례. 이 명제가 거짓임이 보여지는 증거. 반례를 우리가 제시함으로써 거짓인 거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쭉 여기 소개되어 있는 이 반례들을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해. 자기가 만들면 더 좋고, 이 경우, 이런 예를 보니까 이 경우에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구나를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얘를 반례들을 찾아 놓아라. 자. 그래서, 발전 39번으로 가보면, 같이 한 번씩 읽어볼까? 자, 읽으면서 거짓인가 참인가 판단해보자. 기억. 자, 수열이 AN과 BN이 곱해져 만들어진 하나의 수열이 등장했어. 얘가 수렴하면, 그럼 곱해진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고 주장했는데, 맞냐, 이게. 참인 걸 증명할 수 있어? 없잖아. 수렴하는 거 알고 있는 놈은 한 개밖에 없어. AN 곱하기 BN.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일단 거짓이라고 보고 반례를 찾아본다. 응? 어떤 거 있어? A에는 10, 10, 10, 10 이렇게 나가고 B에는 01, 01, 01, 0 이렇게 나가면 둘이 곱하면 계속 0이니까 곱은 수렴해 0으로. 그런데 각각은 절대 수렴 안 하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보니까 수렴하는 애가 둘이 등장했어, 그죠? AN분의 BN 수렴한다. 그 다음에 AN 수렴한다. 맞죠? 근데 AN이 0으로 수렴하는데 AN으로 나누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건 수렴하게 돼 있어. 뭘 해도. 그 곱하면 되니까, 그지? 나누기만 안 하면 되는 거다, 이거는. 참이야. 디귿은 부등식인데, 자, 부등호의 양쪽 끝에 있는 수열 둘이가 각각 수렴해 알파와 베타로 수렴한다. 그렇다면 가운데 끼인 녀석이 수렴을 하냐? 이거잖아. 이 샌드위치 법칙은 양쪽 끝이 같은 데로 가야지 결론이 수렴한다에 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양쪽 끝에 극한이 알파와 베타로 같은지 다른지 몰라. 다르다고 봐야지. 응?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녀석은 그 범위 안에서 막 팔딱팔딱 뛸 수도 있다고. 그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잖아. 디귿에다 보면 AN은 AN은 1 플러스 N분의 1. CN은 놔두고 요보다 큰 거 이제 이렇게
얘는 3, 4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하면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4로 수렴하는데 요 사이에 낀 놈은 뭐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잡으면 요 녀석은 항상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맞지만 얘는 3이 됐다가 1이 됐다가 3이 됐다가 1이 됐다가 이렇게 팔딱팔딱 진동하잖아, 그지? 그럼 발산이야. 그 다음에 리을도 마찬가지 비슷한 방식으로 체크 가능해. 그럼 디귿도 틀렸고 리을도 틀렸다. 이런 건 낚시질 안 당하겠지. 자, 다음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자, 뭐 결론부터 말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자. 등비수열은 뭐 공비가 R, 첫 항이 A 이렇게 잡으면 얘가 A가 0이거나 R이 이거 외에는 수렴 안 한다. 에? 그러니까 뭐 얘가 AN이라는 게 A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이니까 N이 무한히 간다는 건 여기 지수가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니까 1은 R이 1이면 뭐 아무리 거듭 곱해도 1이니까 수렴하는 거고 R이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양음을 구별 없이 거듭 곱할 때 0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어? 절대값 1보다 작은 수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 요 정도만 체크하면 돼. 어디 갔냐? 자, 그러면 36쪽에 가서요. 우리 지나갔는데 51에 2번을 보자. 요 기출 문제인데 n이 무한히 커질 때 5분의 m의 n 플러스 1 더하기 2에 5분의 m의 n 더하기 1이 2인 자, 이런 거 풀어보고 이제 등비수열 극한은 뭐 복잡하지 않아. 어쨌든 거듭 곱해지는 녀석이 요 범위에 있느냐 요건데 여기 보자. 여기는 보니까 여기가 n이 지수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다. 나머지 애들은 상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극한이 2가 돼야 된다. 그럼 우선은 처음 생각해 볼게. 이 5분의 m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부터 생각해 보자고.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니까. 자,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m이 얼마? 1, m이 1, 2, 3, 4 하면 5분의 m은 1보다 작은 양수. 그죠? 네. 그러면 n이 무한히 커지면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2 된다. 그지? 만족한다. 두 번째는 자, m이 5가 됐다. 어때? 안 돼요. 그러면 얘가 1이니까 1 더하기 1, 2 되고 3 되니까 안 맞지, 그지? 이건 불만족. 근데 보통 이렇게 하고 애들이 끝내갖고 틀렸어. 그냥 진짜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만 세고 많이 틀렸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안타깝게. 이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어. 그럼 이제 m이 5보다 커요. 그럼 5분의 m이 1보다 커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5분의 m의 n제곱은 발산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게 꼴이 뭐가 됐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잖아. 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다 그러면은 무한히 커지는 놈, 즉 1보다 큰 요 놈을 분자 분모로 나눠야 되거든. 무한히 커지는 놈으로.
그러면은 n이 무한히 커질 때 분자 분모를 5분의 m의 n제곱으로 나눠보면 1 플러스 5분의 m의 n제곱 분의 1이고 여기는 뭐가 남지? 5분의 m이 한 개 남네, 그죠? 그리고 5분의 m의 n제곱 분의 2 이렇게 됐어. 요 놈이 2가 돼야 된다. 자, 2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요거는 극한이 정해지지. 요게 어디로 가까워진다? 얘가 1보다 큰 애니까 여기가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얘가 0으로 가까워진다. 여기도 분모는 무진장 커지는데 이렇게 분모가 분자가 상수니까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럼 결국 이 식의 값은 5분의 m이야. 얘가 2다. m은 10이다. 그래서 1, 2, 3, 4하고 10 이렇게 10을 이제 안 놓쳐야 이 문제를 무사 통과하는 거지. 그러면 뭐 등비수열 극한은 요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은우야, 이 코로나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네. 자, 여기 이 실전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만나는 그 문제들을 내가 몇 개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떠드는 거 아닌가? 그만 떠들까? 문제 풀래? 너희들이 풀어볼래 이걸? 자, 1번 몇 개만 내가 간단히 소개하고 풀 시간을 주도록 하겠어. 자, 1번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화식을 세워보면 아까 내가 설명했던 점화식 나온다. 개차 수열 나오는 점화식이 1번에서 생긴다.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까먹지 않았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1번은 우리가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다음 x 좌표들이 나오는데 이 앞에 두 점을 연결한 위치에 1대2 내분점이 다음 x 좌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x의 n 플러스 2는 1대2 내분이니까 요 놈을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지? 1대2면 2의 xn 더하기 xn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맞죠?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게 3의 xn 플러스 2는 2의 xn 더하기 xn 플러스 1. 자, 요런 점화식이 만들어져서 뭐 이게 보면 3, 여기 2, 1이니까 더하면 0 되는 관계 맞죠? 한 변으로 몰았을 때. 자, 아까처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로그 t가 있는데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야. 응? 자, 이놈이 정수 부분, 얘는 소수 부분. 여기 이놈은 정수값을 나타내는 식이고 소수 부분이니까 GT는 0 이상 1 미만이다. 이게 사실은 열쇠인데 소수 부분이 0 이상 1 미만의 범위에 있다는 것이 열쇠예요. 왜냐하면 밑에 식이 FT가 9n에 GT-3분의 1의 제곱 빼기 n이거든. 그럼 이제 요 녀석이 FT는 정수니까 FT가 어떤 정수가 FT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요놈 손에 달렸어. 범위를 가지고 있는 놈이 얘. 응?
여기서 보면은 GT에 마이너스 3분의 1 해보면 3분의 2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놈 제곱을 해보면 GT 빼기 3분의 1 제곱을 해보면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9분의 4 9분의 4 이거 9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설마?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범위를 가졌다고. 아 그럼 여기 앞에 9n도 곱해졌으니까 9n도 곱해주면 0 9n에 gt 빼기 3분의 1의 제곱은 4n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요게 바로 n 넘기면 요 놈이 ft 플러스 n이 되는 거니까 n 맞나? 그냥 저기다 빼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 그럴까? 그래. 그럼 여기다 빼기 n까지 해버리면 그게 바로 ft가 되는 거고 빼기 n 3n 이렇게 되잖아 그지? 네. 그럼 요 놈이 뭐다? 정수다. 그럼 마이너스 n 이상 3n 미만의 범위에 들어있는 정수가 ft다. ft 될 수 있는 게 정해졌지. 걔네들 다 더하라. 오케이? 그러면 이 ft가 될 수 있는 놈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해가지고 3n 빼기 1까지의 정수들이 다 ft 될 수 있다. 이런 거지. 좋아. 그 다음에 각설하고 6번에 있는 내용만 딱 좀 설명하고 나는 음지로 물러나주마. 자, 6번의 내용이 이런 거야. 자, 자연수 n이 뭐 p의 a 제곱에 q의 b 제곱이다. 자, pq는 소수, ab는 아닌 정수다. 자, 했을 때 1번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뭐지? 자, 잘 기억하고 있겠지? 이렇게 두 번째 n의 양의 약수의 정합은 어떻게 되더라? 1 더하기 1 p 제곱 p의 a 제곱에다가 1 q 제곱 q의 b 제곱까지 합이다.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이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혹시 몰라서 나온 김에 n의 모든 양의 약수들의 모든 곱 이게 어떻게 되냐 본 적 있습니까? n의 a 플러스 1 b 플러스 1 나누기 2다. 자, 이거 혹시 몰라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자기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응? 이 공식들을 적어도 1번, 2번 정도 한 번쯤은 만들어 봐야 돼. 그래야 혹시 까먹더라도 또 새로 만들면 되니까 까먹으면 응? 이런 거다. 자, 보여주면 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1 p 제곱 p의 n 이것은 이 라인은 소인수 P로 만들어 구별 가능한 약수들이에요. P만으로. 그 다음에 소인수가 PQ 두 개니까 물론 세 개인 경우는 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소인수 Q로 구별 가능한 약수들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Q1 B제곱까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연수 n의 약수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곳에 그 두 수를 곱해서 적으면 약수 하나가 찾아진다 이거지 원리가. 맞나요? 그러면 1 있는 칸에 쭉 적는 거는 그냥 얘네들이고 하여튼 가로줄 세로줄이 만나는 칸에 약수가 한 개씩 만들어져서 적힌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결국 여기 만들어진 칸 수다 그죠? 여기